어. 지금 들려드린 것처럼 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동물의 언어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주제로 동물과의 소통을 꿈꾸다를 선정한 유세진입니다. 저는 4살부터 8살 때까지 태국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알던 언니에게 고양이를 받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찍찍이였는데요. 제가 그 이름을 고집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찍찍이는 가출도 많이 해서 속을 썩였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던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엄마의 고양이 털 알러지 때문에 찍찍이는 지인에게 보내줘야 했습니다. 찍찍이를 보내고 나서 저는 가족과 함께 종종 가던 야시장에서 파는 강아지를 데려오자고 졸라댔습니다. 항상 안 된다고 하시던 부모님은 어느 날 허락하시며 치와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치와와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이도 찍찍이처럼 틈만 나면 가출을 하려 했으나 저는 다시 넘어지면서까지 다시 잡아오곤 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 제가 한 손엔 자전거를 끌고 한 손에는 사랑이를 들고 넘어진 후 울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저희 가족은 한국에 돌아와야 했고 사랑이나 함께 올 수 없어서 지인에게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랑이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이 아직도 아쉽고 슬픕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4년 뒤, 그러니까 제가 5학년 때 저희 가족은 유기견 입양 카페 휴독에서 호두라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호두라는 이름은 유기견 입양 카페 휴독 사장님이 호두를 호두 과자로 유명한 천원에서 데려오셨다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호두는 지금도 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저를 마치 가족, 친구처럼 위로해 줍니다. 이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 함께 살며 동물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강아지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책을 통하여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은 동물과 텔레파시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8학년이 가까워오고 주제 선정을 하게 될 시기가 오자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 불현듯 떠올라 주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은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체되어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주제를 동물과 사람의 교감으로 넓히고 개와 고양이의 몸짓 언어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동물과 소통을 잘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동물과의 소통을 꿈꾸다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책을 통하여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방식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시원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반 친구들이 키우는 동물 중 고양이 2마리, 개 1마리에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실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은 사진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직접 만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너의 마음을 들려줘 라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동물의 심장과 저의 심장을 황금빛 실로 잇는다고 상상했습니다. 제가 주로 던진 질문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해? 어디서 자? 지금 기분이 어때?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동물에게서 받은 대답은 대부분 정답을 비껴 맞았지만 뭔가 저의 감인 것 같아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느라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쟤 좀 이상해 라고 비웃을까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아리 선생님께 인터뷰 요청 편지를 보냈는데요. 아리 선생님께서는 동물과의 교감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셨으나 인터뷰에 대한 허락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언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휴독 사장님, 박소연 수의사님, 패덴쉘터 원장님, 그리고 강아지 훈련사이신 2학년 조아준 학생의 아버님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비슷한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네 분 모두께 동물과 어떻게 소통 교감하시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 예상과 달리 동물의 행동, 표정, 성격을 본다, 동물을 쓰다듬는다, 동물과 눈을 맞춘다, 동물의 시그널을 보고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본다 등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개와 고양이의 몸짓 언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개가 꼬리를 흔든다. 그럼 어떤 감정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기쁨, 반가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가 꼬리를 높이 들어 빠르게 흔든다면 그것은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1초 간격으로 꼬리를 붕붕 흔들면 그것은 내버려 두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같은 종이라도 몸짓이 다를 수 있나? 궁금증이 들어서 저희 반 친구들 중 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꼬리, 끌어안기, 쓰다듬기, 하품, 눈맞춤,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행동으로 하고 총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는 고양이도 있고 밥을 달라며 노려보는 고양이도 있는 만큼 같은 종이라도 다른 몸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끼리는 대부분 비슷했지만 책에 소개된 일반적인 것 외에 고유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과 몸짓 언어가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은 동물과 영혼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몸짓 언어도 사실은 몸짓을 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저에게 나는 왜 동물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가? 동물이 나에게 주는 위로란?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동물뿐 아니라 자연도 저를 위로해줍니다. 기분 좋은 실바람, 머리를 맑게 해주는 새소리, 그리고 삶의 활기를 주는 작은 생명체들. 얼마 전 강당 옆에 아기 새들이 태어났었죠. 그리고 저희 호두도 저를 위로해줍니다. 좋은 사람도 많고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가끔씩 사람의 위로는 거짓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은 가끔씩 거친 파도처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는 친근했다 냉랭해지고 한 사람과만 함께 있으려고 한다거나 약한 사람에게는 막대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거의 복종하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사람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다른 존재, 동물에게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사실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동물에게 제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동물들이 저의 말을 듣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동물과 소통하려 노력하면서 동물의 얼굴뿐 아니라 몸짓도 보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호두가 토를 하면 어디가 아픈가? 최근에 뭘 먹었지? 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뭘 잘못 먹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는 동물과 조금은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지구가 인간의 것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로봇의 별이라는 책에서 지구의 주인은 항상 바뀌어 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었는데요. 우리 사람은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동물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를 넘어서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존재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를 통하여 여러분도 동물과 소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